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저희 KNS 설명회를 진행할 중동 김은아 부장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길을 나서니까요. 찬바람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학교 2학년을 대비하시면서 많이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문의를 주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저희 김치선 원장님께서 일단 간단하게 인사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희 전체 교수 부장님께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예비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위한 프로그램과 영어 학습 방향을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희 직접 또 지도를 해주시는 저희 이제 팀장님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프로그램과 토플 수업 어떻게 진행되고 상위권 프로그램 같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시도록 하시죠. 그럼 제가 전반적인 영어 교육의 목표와 우리 친구들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김치삼 원장님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온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이제 토플, 탭스, 수능, 그리고 내신 뭘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만나게 됐는데요. 진짜 이게 말은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학습하려면 또 굉장히 또 심플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의 목표로 하는 바도 다르고, 그다음에 학생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진짜 뭘 선택해야 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희 부장님이 좀 풀어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첫 번째 설명회 하실 분은 천윤준 부장님인데, 일단 선생님이 중등 내신도 하고 대청중학교 내신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고 내신도 하시고, 그리고 강남 일반고 경기고등학교라 경기고가 되게 어렵죠. 경기고 내신도 하시고 또 경기여고 내신도 하시고 어려운 학교 내신 죄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머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등 내신을 너무 모르세요. 그리고 초등부,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일 어머님들은 뭐 중등 내신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 잘한다는 학생들이 사실 또 중등부 오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공부했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중학교 때 또 잘한다는 친구들도 막상 고등부 오게 되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어떤 기준점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수부장님이 일단 그 고등 이제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수능하고 탭스도 많이 하시는 분이 돼서 어떤 고등의 입장에서 일단 중등부 내신 또 중학생의 수능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과 다른 건 저희는 이제 초중고가 다 있어요. 보면은 어머니 초등만 있는 학원에 계셨던 분의 문제는 뭐냐면 로드맵이 없습니다. 예. 중등 내신, 고등 내신 개념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만 하셨던 분들은 뭐냐면 또 고등이라든가 입시에 대한 그런 감이 전혀 없어요. 이 보면 저희는 이제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입시와 일단 어학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좀 오늘 좀 접근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지현 선생님이 토플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전지현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국제학 특기자,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IB 잉글리시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대에도 국제학부가 있고, 그래서 외고나 강남 일반고에서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국제학부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특히 대원외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토플 110점 만점도 이제 많이 내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토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토플을 통해 어떻게 실력 향상해야 될 부분들인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얼핏 보기에는 토플하고 탭스는 다른 것 같고, 수능하고 토플은 다른 것 같고, 내신하고 다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학년별 전략에 따라갖고. 그래서 전수 선생님의 토플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제 예비 중일이라든가 예비 중위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수능과 어떤 관점,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 그리고 김은아 부장님 직접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예비 중일 어머님들과 지금 상담하시는 분인데, 이런 어떤 토플이나 탭스나 수능 그리고 내신이라는 전략을 어떻게 시기별로 맞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드리신 말씀은 일단 학습 양들이 너무 적어요. 이게 보면 코로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상태입니다. 좀 학습량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예비 중일들은
뭐니 해도 일단은 문법적인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실력이 한 50에서 60% 이상이 결정이 되는 게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오시게 되면은 뭐죠? 내신 때문에 뭐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내신 때문에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영어 실력을 좀 올리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셔서 학생들의 어떤 영어 로드맵 따는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원장님 언제 봬도 너무 친근하시죠? 네, 우리 원장님 고민 많이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이제 어머님들 너무너무 저한테 이제 고민을 많이 주시는 게, 내년에 내신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요. 내년에는 무슨 영어를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수부장님이시고요. 천윤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윤진입니다. 네, 떨리네요. 네, 제가 일단 사과 말씀을 먼저 한마디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해가지고 어머님들 좀 보시기 역겨우실 텐데 다음번에 필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얼굴 보지 마시고 네, PPT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잡상인입니다. 아까 원장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거저걸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저의 스탠스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로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렇다. 영어의 흐름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요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신 영어가 있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치권에 솔직히 좀 해당이 되는 얘기여서 대치권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 해야 될 내용과 양이 좀 유별납니다. 다른 구나 도시에는 잘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치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그냥 좀 국한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되시겠죠? 시험을 볼 때쯤에는 이제 이북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 중2병이 걸리실 겁니다. 어머님들의 그 아름다운 애기들이.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영어 공부는 어떤 게 나오는지 저는 수능을 위주로 해서 저는 고등학교 강사라서요. 수능을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들한테 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뭘 배우느냐 도대체 어떤 문법적인 사항을 독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닥밖에 안 돼서요. 그 독해를 가지고 뭐 내용을 논할 수 있는 양과 수준이 아니어서 독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문법이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설명하신다면서요. 근데 수능에 29번의 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대입으로 통하게 되는데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입은 정시가 현재 40%고 수시가 60%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수능과 내신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내신은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문법을 그냥 위주로 해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어느 정도 양과 깊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제가 내신 담당을 하고 있는 대청중학교 교과서가 지약사여서 지약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전체입니다. 되게 조금이죠, 어머님들. 6과까지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으로도 그냥 네. 핵심 문법사항이 6과가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애기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뀐 새 교과서의 교과 과정입니다. 1과는 원대하도 구문이 나옵니다. 문법으로 설명드리면 부정대명사,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if가 있거든 조건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엇이 어떠하다면이라는 그 접속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잠깐 옷에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착용이 안 되네요. 제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네. if가 이끄는 그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시제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1과에서는 부정된 명사와 접속사 시제 요거 세 개를 같이 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과를 넘어가시면 의문사와 투부정사, 준동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결합된 형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영어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 쓰고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3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5과 오형식이 나오는데 오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죠. 그 불완전 타동사 중에서 make를 주축으로 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빼고 나머지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 수만 개 되겠죠. 그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제가 막 넘어가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과에 명사와 형용사의 어순이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의 어순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명사는 something을 줍니다. 띵으로 끝나는 명사가 하나 나오고 띵으로 끝나는 명사가 나왔을 때 단어 순서가 예외적인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외워야 한다라는 어순이 나옵니다. 별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건 뭐 발가락으로 다 암기하는 거니까. 시제, 현재 완료, 수동태, 5과 접속사, as, 원급 as, 비교 구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내년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시게 되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스페셜 레슨이 있습니다. 스페셜 레슨은 문법이 따로 뽑혀져 있지 않고 독해가 추가 독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이 중학교 지학사만 그런 거잖아요. 천재 정의랑 천재 이의는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배우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애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뭘 배우느냐?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의 그 교과 2015 개정교육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영어를 놓고 봤을 때 1과 one the other부터 5과 as 원급 as까지 이런 걸 배우는데 문법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세팅이 됐느냐? 절이 다 나옵니다.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비교. 절이라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종류가 3개 있는데 이 3개를 전부 다 아이들한테 제시합니다. 절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모두 나옵니다. 관계사, 접속사. 그 다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 절을 연결하는 앞에 머리가 되는 영어 품사를 가르칩니다. 관계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다 나오고 와시 3학년 때 나오게 되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이따가 수능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핵심 문법입니다. 모든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문법이 관계사인데 그게 2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문법을 탄탄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능까지 나오게 되는 절과 관계사가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제는 완료 시제가 정리됩니다. 나머지 시제는 언제 배우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1 때 배우시겠죠? 수동태가 전부 다 정리됩니다. 요게 중학교 2학년 교과과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과정 지학사 기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럼 뭘 배우느냐?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스페셜 레슨을 제외하면 중학교 3학년은 8과가 교과서에 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올해가 원년이죠. 중학교 3학년은 8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과에 2과씩 들어간다. 한 번 시험에 2과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요. 내용을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됩니다. 어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문법을 신묘막측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어 문법은
수렴하는데 일과 관계대명사와 즉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형식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2학년 때는 오형식이 나오는데 에스크라는 불완전 타동사를 중심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학년 때는 지각동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말인데 어쨌든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오형식이 어쨌든 한 번 더 나온다. 이과, 가주어, 진주어, 수부정사 나오고 분사 나오고 나돈니, 버돌소 나옵니다. 요게 상관절이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의문문의 명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태가 명사절에 쓰일 때 단어 순서가 유의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느냐? 명사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별 어렵지 않습니다. 시제 마지막으로 과거 완료 정리합니다. 준동사, 투부정사 5번에 투부정사 나오고 5가에 보시면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명사가 없네요. 그럼 동명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4과가 끝나는 시점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준동사와 관계사는 3학년 1학기 때 끝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대명사 원이 나옵니다. 부정대명사 원은 아까 2학년 때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정대명사, 영어의 부정대명사가 열 몇 개가 단어가 있는데 그 열 몇 개 중에서 원, 디아더 정도만 외우면 된다. 그러면 수능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사구문, 강조구문, 특수구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접속부사, however는 따로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7과의 가정법이 나오고 5형식이 총괄해서 나옵니다. 5형식이 불완전 타동사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뿌려놓고 문장이 어법에 맞느냐를 총괄적으로 다 제시하게 됩니다. 8과는 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투용법과 같은 표현이 2학년 때 소 형용사 대구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구문 중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구문만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 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의 표현, 단위 표현 전부 다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부정조, 이거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조의 수일치를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는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되느냐. 우리나라 영어에서 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독해는 설명을 안 하세요. 말씀을 드리지만 수중과 양이 독해를 논하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핵심 문법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2학년 때 나오고 나머지 모든 절의 형태가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가지 절의 종류를 어느 하나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절의 종류를 다 다룸으로써 이걸 고등학교 때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묻겠다. 수능에서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묻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전부 다 나온다. 중학교 때. 따라서 고등학교 때 그 문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법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준동사 빨간색, 가정법 빨간색, 오형색 빨간색, 특수구문 빨간색. 요 문법 사항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에 그 문법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제분들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아까 보셨다시피 관계사, 그 다음에 명사절,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3학년도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사. 준동사가 동사에 들어가니까 그냥 동사. 그 다음 연결어. 그 다음 특수구문. 요거 3개. 그 다음 가정법까지 하면 요거 4개. 전체적으로 영어 문법은 동사, 절의 종류, 가정법, 특수구문. 요거 4개만 가르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사, 그 다음에 명사와 관사의 특징 싹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as 1급 as 정도를 다루는 데서 끝납니다.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자제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요 문법을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문법도 이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는 독해가 많고 독해 내용이 어려우니까 독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동일하다. 대청중학교 2학년 1학기 기출문제 한번 보실게요. 어머님들. 작아서 어머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밝게 고친 건 뭔가요? 네, 맞게 고친 것은 이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시제와 대명사의 쓰임이 맞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어법상 맞느냐, 어법상 맞게 고쳤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죠. 어법상 바르게 영작한 것이 아닌 것은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르친 문법을 가지고 단순하고 짧은 직관적인 문장을 주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기계적으로 응용 필요 없고요. 기계적으로 기본 개념을 외우고 있고 그 기본 개념을 그냥 문제에 그냥 평이하게 적용을 해서 오류를 찾을 수 있느냐의 수준이 나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만 관계대명사 아까 시험 범위였었죠? ask 목적, 이 오형식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기출문제를 보시면 학원에서 시험 범위를 대비해 주는데 선생님들께서 가르친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애기들한테 자꾸 기계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성실하게 암기하면 시험에 그냥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시트를 몇 장 넘겨서 수능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 대수능 28번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대명사, 그 다음에 준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준동사, 그 다음에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 문제겠죠? 똑같은 풀에서 나옵니다. 문법 풀은 똑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의 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가 들어온다라는 차이 이외에는 범위는 같습니다. 문법 범위는 동일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에 방점을 찍어서 프로그램을 펼쳐놨습니다. 수능 프로그램, 수능을 가르치고 수능이 거의 메인 프로그램의 핵심이 맨 잘하는 애들 빼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유를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유는 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 수능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정시고 수시가 고등학교 내신을 말하는데 고등학교 내신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시작합니다.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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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때 중간기말까지 10번을 보는데 이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레코드로 남아서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쓸 때 그 데이터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에 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어법 같은 경우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범위가 랜덤으로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1등급을 받는다? 그건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치권의 중학교 3학년 예비고1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신을 선행한다. 고등학교 내신을 선행한다에 약간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공부 언제 합니까? 고등학교 때 합니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공부 안 하나요?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아이들이 하기에는 내신의 압력이 너무 셉니다.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처음 수능 지문을 꺼내서 시간이 나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수능 지문을 꺼내서 수능 공부를 하면 서양고 서성한이 중경고 시절 갈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애기들께서 지금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하실 텐데 토플 공부가 아이들의 영어적인 역량에 강화해주는 근육이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수능 공부는 또 다른 축의 근육을 강화해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토플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고 호흡이 길고 그다음에 어려운 어휘를 미리 섭렵함으로써 나중에 수능 지문을 보게 되었을 때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아니면 뭐 특기자나 특례로 갈 거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외국어 공부도 그렇고요. 그 공부를 끝내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실전에 가까워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수시 공부를 합니다.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중학교 기출문제는 이건 뭐 장난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충 중학교가 내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신은 약간 어렵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법상 옳은 문제끼리 짝 지어진 거니까 요거는 중학교 2학년 애기들이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법이 오형식 문제가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섞여 있는 지문이 있구나라는 걸 현우가 뭐죠? 현우, 민혁이, 기현이, 형원이, 주원이가 쭉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걸 읽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중학교 2학년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이게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비주얼 디바이스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 너무 노출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 써 있는 활자를 읽는데 독해력이 떨어지거나 자꾸만 방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태블릿 PC를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종이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조금 훈련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꾸 화면을 보는 것은 나중에 진지한 공부를 할 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건 기계적으로 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기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답형은 나오는데 제가 가르치는 대청중학교 아이들은 이런 거는 그냥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이거 다 학교 선생님들이 서브 프린트물 준 걸로 그냥 이제 암기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법사항을 묻는 거고 그 어법을 적용해서 서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애기들이 풀기엔 너무 어렵죠.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내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뭘 하고 있죠? 놀고 있죠. 놀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 영혼 맑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역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도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암기해서 탁탁탁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법 자체가 신묘막측한 문법이 아니고 관계사, 준동사에서 거의 한정되어 나온다. 그러면 최근 그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먼저 그 기출 문제에서 묻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풀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5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뭘 묻는지 문제 유형을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이고요, 어머님들. 쭉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답이 4번입니다. 답이 4번인데 이게 뭘 묻는 문제냐면 원래는 본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본동사 자리에 준동사를 넣습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자, 본동사, 준동사 분사 좋습니다. 분사 아까 지학사 3학년에 2과에 나오는 문법이었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 대수능 문제 보실게요. 2017년 대수능 문제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대명사, 뭔가 동사류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배운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답은 왜 5번이냐면 5번이 묻는 문제가 뭐냐면 수일치 문제입니다. 주어가 여기 있는 DAG입니다. 주어가 DAGD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복수복토명사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동사의 수일치, 아까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이었죠? 수능에서 그냥 물어봅니다. 수일치 문제. 2018 대수능 보실게요. 2018 대수능 문제는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맞나요? 제가 답을 외우고 들어왔는데 까먹었네요. 네,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about이 전치사의 목적절. 자,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명사절과 중학교 3학년 때 명사절이 나왔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절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접속사 that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게 수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정되죠. 분사, 관계사, 접속사로 한정이 됩니다. 아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때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으면 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되신 것 같죠? 그래서 2번은 접속사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넣어놓고 법상 오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2019 대수능 29번. 2019년부터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본 작년 문제이죠. 추론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법 문제가 한 문제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29번 문제입니다. 역시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동사, 대명사, 비스꾸무리한 애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왜 중요하냐? 아이의 공부와 관련해서 인생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100살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또 다른 1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와 관련하여 영어 공부에 한정해보면 중학교 2학년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 나올 문법의 기초가 전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될 거냐면 3학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겠죠? 2학년 때 배웠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겠죠? 중학교 때 배웠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겠죠? 학원에서 배웠지?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어딘가에서 구멍이 나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방어를 하시려면 중학교 2학년 때 문법 공부를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대수능 문제 보실게요. 작년 대수능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어머님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늘 동사 언저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문이 약간 조금 어려워진 거. 작년에 아이들이 이게 뭐 어려웠다 어쩌다 했는데 지금 점수 배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온 대수능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또 관계대명사, 동사, 그 다음에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과 과정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때 배운 내용,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수능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평가원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평가원 문제도 역시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9월 평가원 문제 보시면 역시 관계대명사와 동사와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답이 1번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답이.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절을 앞에 나오는 showcas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형용사절에 대해서 그 앞에 연결하는 단어가 맞느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셨으면은 그냥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는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를 합니다. 오답률이 69%입니다. 31%만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현재 스코어 수능을 100일 안 남았죠. 71일 정도 남았죠.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는 그것도 69%나 틀린다라는 얘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수능이 정시로 바뀌고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상상 이상으로 많이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50% 정도 나와야지 정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답률이 3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이유는 알 수 없고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학력이 낮아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3점짜리네요. 죄송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것도 보기가 1번이었는데 이런 걸 틀린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서 맞추는 거예요. 내신은 훨씬 더 까다롭지만 수능 문제 최근 나온 수능 문제를 보시면 본동사, 준동사, 동사 아까 교과 과정과 동일한 내용이 그냥 그 풀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수능의 특징을 분석을 해드리면 그 풀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렇고 기출어법은 동사, 준동사, 수일치, 조동사, 관계사 범위 안에서 기출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는 그러니까 이 문법을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 손, 족발 아니고 제 손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보여드리려고 PPT를 준비해 왔는데 제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냥 문법은 이렇게 수능 어법, 수능 문법, 네, 족발 아닙니다. 네,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냥 대충 문법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고등부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천재반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이제 동시에 대응하는 반이기 때문에
탭스와 수능과 기출어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저희 학원 교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중학교 2학년이 이 아이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향후에 나올 모든 내용의 초속들이 전부 중학교 2학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2학년에서 왜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 커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왜 토플을 하지 않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예비고등학교 1학년은 약간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데 고등학교 내신이 수능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재치권은 그때는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방점이 조금 찍힙니다. 아니면 이제 그때는 각자 갈 길이 따로 이제 정해지죠. 일반고냐, 외고냐, 뭐 전국 단위 자사고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이 수능이 어쨌든 수시가 60%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느라 사실상 수능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학년 때 미리 수능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1등급 정도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정규한 작업은 중학교 3학년 때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수학도 그렇듯이 수학도 수원, 수투 선행하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어도 고등학교 영어, 수능 영어를 선행하는 시점으로 잡고 내신은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저희 학원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100점 맞게 A등급 맞게 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고등관으로 전화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수부장님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실제로 입시에서 지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갖고 있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